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빅스데이터의 영업대표 홍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달하고요. 오늘의 웨비나의 주제는 AI 에이전트 시대 BI는 어떻게 바뀌는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빅스데이터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챗GPT와 LLM이 등장한 이후 불과 2, 3년 사이에 이제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1시간 동안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BI 사용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같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과 기관이 많은 예산과 비용을 투자해서 MIS와 같은 대시보드와 리포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고 시각화 도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에서 데이터와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정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경영진의 직관이나 기존의 관행과 관성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상은 복잡해지고 데이터는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확신과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데이터는 곧 기업의 큰 자산이고 경쟁력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데이터를 빠르게 해석하고 이를 위한 비즈니스 액션을 즉각적으로 취하느냐가 기업 간의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임원의 72%가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이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인사이트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만큼 기업은 막대한 기회비용과 운영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분석도구 하나를 교체하는 지엽적인 변화가 아닌 BI 활용에 대한 재설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I의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이런 보고를 위한 레포트 BI, 그리고 이 레포트 BI는 주로 IT 팀이나 데이터 분석가가 만든 리포트나 시각화를 경영진이 수령하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셀프 BI의 시대이고, 태블러와 같은 AI 이런 시각화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현업 담당자나 실무 부서에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고 전처리하고 탐색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 번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이 에이전틱 BI입니다. 분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전환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점이고, 가트너는 2026년까지 대형 기업의 40% 이상이 에이전틱 AI를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학술 저널에 게재된 BI와 AI를 통합한 기업 성과 향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BI와 LMM 기반의 AI 결합은 기업의 예측 역량, 그리고 분석 자생력을 크게 높이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로 이어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빅스데이터의 CAIO인 이재훈 리더님의 링크드인의 글을 보면 기업의 분석 환경은 BI의 강점과 AI의 능력이 함께 작동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빅스데이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거쳐 AI를 위한 에이전트 웍스라고 하는 BI와 AI의 결합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빅스데이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이전트 웍스의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현황에서 보이듯 제약, 금융, 공공, 유통 등 전방위적인 산업군에서 이미 저용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에 대한 많은 검토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빅스데이터는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태블로 기반의 에이전트웍스 검증 POC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글로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플랫폼 내 에이전트웍스의 환경을 구축하는 본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기업 내부 유통 데이터뿐만 아니라 물가, 소비, 날씨 등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마케팅의 재원까지 해주는 에이전트 구축에 대한 니즈가 있고, 공공의 경우는 기존의 특정 심사 시스템에 BI의 통계와 시각화 기능에 AI의 추론과 분석 능력을 더한 심사 시스템의 고도화 영역에서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도입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프리세일즈 팀의 박기열 매니저님께서 에이전트 웍스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데모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예비나 중간중간에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중간에 채팅창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웨비나 후반부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박기열 매니저님께서 에이전트 웍스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스데이터의 박기열입니다.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에이전트 웍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대시보드를 많이 보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와 직접 대화하는 시대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서두에서 영업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의사결정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고 적시에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게 되고 아무리 리터러시를 높인다 해도 복잡한 기업 내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저희 에이전트 웍스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켓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과거에도 항상,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대시보드에서 숫자는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이게 왜 떨어졌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보여주지만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는 것인데요.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IT팀에서 뭐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잡고, 그런 과정들이 며칠씩 걸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I 도구는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요. 과거에는 IT 부서가 짜준 쿼리를 그대로 받아보는 정적 리포트 형태의 1단계 시절이 있었고, 현재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한 것이 바로 뭐 태블로 같은 셀프 서비스 BI 도구를 통해서 현업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는 시대가 현재는 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여전히 높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 변화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분석은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해석 또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요. 자연어만으로 AI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주는 그런 그런 수준까지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럼 그냥 챗 GPT 같은 LLM을 우리 회사 DB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범용 LLM은 뭐 영어나 한국어 같이 이런 언어는 잘 하지만 회사 내부의 복잡한 데이터 스키마 구조나 고유한 비즈니스 용어 혹은 은어 그런 암묵지적인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쿼리를 생성할 때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고 존재하지 않는 수치와 관계를 생성해서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계산할 때 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환불권은 제외해야 하는지 같은 이런 암묵지적인 요소들은 AI는 알 턱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POC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실험적 단계에서 데이터를 잘 쿼리를 처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값을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좀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웍스인데요. 화면에 도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전트웍스는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챗봇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스스로 작업 계획을 수립해서 비즈니스 통찰과 액션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서버 에이전트, 그리고 시각화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태스크를 나누고 복잡한 컴퓨테이션을 처리하는 별도의 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리즈닝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실행할지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작업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 에이전트 웍스는 데이터,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하는 워크플로우가 하나로 결합된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어 질문 한 번으로 데이터 추출부터 원인 분석까지 스스로 실행을 하고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안에서 기존 분석에 소요되던 시간을 약 80% 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그 코어 피처 중에 하나가 데이터 에이전트인데요. 말 그대로 그 GPT를 쓰시는 것처럼 채팅창에다가 뭐 특정 질문을 던지면 AI가 답변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지역 매출 왜 이래? 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그 문서를 찾아서 답변 주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번 주의 기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컬럼을 쓰는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맥락들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쿼리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쿼리를 이제 가져와서 그 인사이트를 같이 달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모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팅창에다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특이하게 한 지역에서만 잘 팔리는 제품이 있어? 라는 질문 던졌습니다. 그 데모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그 리테일 회사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던졌을 때 쿼리를 생성하고 쿼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5개의 제품이 한 지역에서 70% 이상 판매되는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 중에 상당수는 단 하나의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세 분석과 그에 따른 액션 아이템도 알려주고요. 요약 정보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제품은 단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제품도 있다고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좀 더 보게 되면 주요 발견 사항들로 뭐 독점 제품도 있고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있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뽑기 위한 데이터들도 잘 커리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데이터들도 이렇게 테이블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이 하단에는 이 데이터 쿼리에 필요한 온톨로지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AI가 연계되는 질문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 독점적으로 팔리는 제품들의 어떤 카테고리 패턴이 있는지, 뭐 어떤 제품군이 특정 지역에 더 집중되는지 비교해 달라는 약간은 이제 복잡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AI가 이번에는 쿼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생성해서 쿼리 두 개에 대해서 실행하고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모두 기술 부문, 특히나 서브 카테고리의 사무기기 제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다만 세부 구성과 매출 규모에서는 양 지역이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떤 제품들이 좀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오세아니아는 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찾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쭉 해석이 나오는 걸 좀 더 지켜보면, 두 지역 모두 이제 사무기기 독점 판매 구조를 공유하나 어, 특정 제품들이 실제로 그 안에 세부 제품들의 구성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발견 사항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어떤 제품이 차지하는지 카테고리의 차이 같은 것들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오세아니아에서는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이런 차트들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계 질문도 한번 좀 더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던져보면 오세아니아의 특정 제품의 연도별 매출 추이와 성장률을 분석해서 해당 제품의 시장 포화 또는 세태 수인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이런 질문조차도 이제 AI가 기존의 그 대화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연계되는 질문들도 추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맥락에 맞춰서 떤 제품이 이제 쇠퇴 신호가 감지되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인사이트들도 이렇게 발견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그냥 어, 쉽게 말해서 GPT를 쓰시듯이 편하게 나의 그 비즈니스 언어나 맥락에 맞춰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AI가 우리 회사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답변을 주는 이런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익스플래네이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대시보드와 대화하는 기능인데요. 어, 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뭐 태블로 혹은 기타 통계 페이지들이 쭉 있으실 텐데 그런 화면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요 구간이 왜 늘어났어? 혹은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 인사이트를 해석해줘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이 보는 것에서 데이터와 대화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UX고요. 수치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서 수치의 이유와 원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사람이 분석하던 것에서 AI가 직접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이런 식으로의 변화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기능 시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가 있고요. 대시보드의 기본적인 조작들은 다 가능하고 여기서 제가 대시보드의 정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AI에게 의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AI 채팅창을 켜서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채팅창을 좀 열어서 동남아시아가 수익과 수익률이 좀 좋으니까 요 구간에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수익률이 좋은데 요거 왜 이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총 6개의 쿼리를 짜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약간 배속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6개의 쿼리를 실행해서 쿼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해석하고 원인과 벤치마킹 요소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쭉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이 다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이 답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수익률은 이제 원인으로 고수익 카테고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낮고 배송 방식 믹스 최적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발견 사항으로 지역별 수익률로는 동남아시아가 수익률이 이제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보면 동남아시아가 특히나 다른 지역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차이는 없으나 이제 평이한 수준이고요. 배송 방식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특히나 차이 나는 이런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석이 되어 있고 고수익률의 핵심은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다고 하고 특히나 고마진 제품, 뭐 기술 카테고리 제품에서 가격 협상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도 쭉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연계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6개 쿼리에 대한 이런 쿼리 결과들도 테이블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분석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시각화를 좀 한번 해달라고 좀 던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쿼리를 좀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상단에 그 이제 6개의 쿼리 중에서 핵심 요인이었던 배송 방법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계 질문을 던졌더니 데이터를 쭉 뽑아주고 있고, 매출 규모와 수익률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런 인사이트도 찾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요 북아시아의 같은 경우는 배송 수익률이 마이너스 6.3%고 이제 55건의 주문에서 손실이 거의 한 24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즉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지역들도 어떻게 한번 조치해 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저는 이제 AI가 조치해준 저 가이드를 좀 더 드릴다운 해 보겠습니다. 북아시아 지역에 그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으니 상세 데이터를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좀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또 한 3개 정도의 쿼리를 실행하기로 지금 플래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북아시아 이제 특히나 당일 배송된 제품의 손실 핵심 원인은 이제 특정 고객군과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해석을 좀 읽어보면 이제 특히나 이 기술 사무기기 부분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서브 카테고리로는 사무기기, 테이블, 사무용 집기, 가전제품이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고객군별로 보면은 특히나 기업 고객이 이제 수익과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상위 10개의 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뭐 할인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구조적인 원인은 비싼 제품을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했고 특히나 1위 손실 주문 같은 경우는 한 건의 주문이 마이너스 528만 원의 손실을 냈고 전체 순손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영역에 플러스가 난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문 때문에 전체가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그 손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찾을 때 실제로 사용된 이 온톨로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도 당연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로 데이터들도 당연히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업무에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익스플레이션 에이전트는 단순히 대시보드를 보는 것을 넘어 대시보드와 대화하고 스스로 응답하고 설명하는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그 뭐 많은 뭐 태블로로 구성된 많은 대시보드들 혹은 이제 통계 페이지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자산을 바로 옆에 이렇게 에이전트만 붙여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의 코어 기능들이 완벽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시멘틱 레이어라는 이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AI의 구조로 변형하는 레이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 내에서 마케팅 팀이 말하는 매출과 재무팀이 말하는 매출은 기준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AI를 도입하면 AI 또한 이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와 AI 사이에 디지털 사전 역할을 하는 세멘틱 레이어를 구축했습니다. 현업의 일상 용어, 비즈니스 용어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매핑하여 예를 들면 전년 대비 매출 성과가 어때? 라고 했을 때는 전년 대비 매출이라는 기준은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 이번 달 성과라고 할 때는 이번 달의 기준은 어떤 함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지역별 전환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고 어떤 매트릭을 써야 하는지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정의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현업 사용자들은 그냥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 기계가 이해하는 용어로 매핑될 때는 이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사적으로 통일된 지표와 지표의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질문하던 AI는 항상 동일하고 정확한 로직으로 계산합니다.
부서 간 지표 불일치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요 세멘틱 레이어에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부서가 어떤 지표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서는 어떤 지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못 할 수 있고, 이런 그 액세스 컨트롤도 세멘틱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은 저희 온톨로지인데요.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환각을 차단하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 데이터는 이런 RDB 스키마의 그 표 형태의 이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과 달리 AI는 이 표들 사이에 숨겨진 비즈니스 맥락을 유추하기가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화면에 되어 있는 이제 도표처럼 에이전트 웍스는 이 파편에 되어 있는 이 RDB 스키마, 이 표들을 고객, 상품, 캠페인 같은 유기적인 그래프, 지식 그래프망으로 트랜스포밍을 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 촘촘한 의미망은 AI가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이 작동해서 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논리적인 경로가 제약되어 있고 사전에 정의된 이 리즈닝 패스로만 AI가 추론을 하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환각이나 혹은 관계를 오판해서 엉뚱한 결과를 내는 그런 그 환각 형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적으로 표현해 두었는데요. 실제로 좌측에 이런 RDB 스키마가 기본적으로 기업에는 있으실 거고, 저희의 그 온톨로지 레이어를 통하게 되면, RDB 스키마가 이런 그래프 스키마로 변하게 되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가 단순히 그걸 행과 열 기준으로만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행과 행 간의 관계, 혹은 열과 영 간의 관계, 혹은 나아가서 셀과 셀 간의 관계,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맥락 정보들을 그래프 기반으로 이해를 하고 그 기반으로 맥락을 찾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때문에 환각 없이 정확한 데이터와 인사이트 그리고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별화 요소로 두 가지 어프로치를 모두 적용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차별성은 투트랙으로 통계적 수치에 대해서는 SQL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치 이면에 대한 의미와 원인, 그리고 인사이트 추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지식 그래프 엔진을 통해서 유연하게 추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치의 무결성과 의미의 통찰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음으로써 기업 환경에 즉각 도입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요소로 저희는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환경에서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기가 단위에서는 그래프만으로도 처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테라 단위 이상에서는 필수적으로 기업에 있는 RDW 혹은 이런 컬럼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수치는 이 RDB를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됐고, 그 수치에 대한 추론과 인사이트 도출은 그래프 기반으로 처리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구조를 종합한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있고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의도를 파싱하고 그리고 타스크를 플래닝하고 어떻게 라우팅할지를 분배하고요. 그 하위에는 데이터 쿼리하는 에이전트도 있고 시각화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하는 툴이나 태스크를 엑스큐션하는 툴이나 세멘틱 정보들을 탐색하는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는 기업의 어, 실제 데이터, 그리고 날리지가 담긴 그 온톨로지, 그리고 그 세멘틱 레이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제 에이전트 웍스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입니다. 이제 경영진은 실무진의 리포트를 기다리실 필요 없이 핵심 지표의 변동 원인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받아보실 수 있고 병목 없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조직은 기존에 하시던 그 분석에서 AI를 통해서 캠페인 전환율 분석이나 혹은 예산 최적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마케팅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워낙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한 군데다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그 세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지표를 정의하고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 조직도 파이프라인 분석이나 혹은 이제 지역이나 상품별 매출 변동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영업 시나리오에 반영하실 수도 있겠고요. 오퍼레이션 조직이나 혹은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조직 또한 이제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그리고 고객의 히스토리를 추적해서 이 고객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에이전트웍스의 구축 기대 효과와 이제 앞으로의 비전 로드맵인데요. 특히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도입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 속도의 혁신입니다. 기존의 수일, 뭐 며칠 혹은 그 이상 걸리던 것들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서 초 단위로 단축하여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실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비용 구조의 최적화입니다. 이제 기업의 그 값비싼 핵심 인력들이 뭐 데이터를 추출하고 엑셀 피벗을 돌리고 하는 단순 반복 업무에서 좀 해방이 되고 오직 그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기획이라는 본연의 가치 창출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입니다. 전 부서가 단일화된 진실 공급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구현함으로써 그 위에서 업무를 소통하고 부서 간의 사일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희 비전 로드맵을 설명드리면 올해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를 먼저 이제 구축하는 이런 그 데이터 통합 작업들을 많은 고객들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 에이전트 웍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해는 이제 통합하고 세멘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7년에는 AI 기반으로 데이터도 분석하고 비즈니스 시나리오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런 그 프레딕션 단계로 넘어가실 예정이고요. 나아가서 뭐 기술이 정말로 많이 발전하고 저희도 조금 더 이제 레슨런을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오토노머스한 BI를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전략적 승인만, 데이터를 보고 전략적 승인만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리소스를 분배하고 실제로 태스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오토노머스한 환경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과거에 이제 리포트 팩토리 혹은 최근에 뭐 셀프 서비스 혹은 대시보드 팩토리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숨겨진 이유를 파악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인간의 의사결정 혁신 그리고 그 압도적인 성장의 여정에 저희 에이전트웍스가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